그동안 이야기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리에서 왜 운동과 에너지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알 겁니다. 물리는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고 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받으면 자연의 운동이 변한다. 이렇게 하니까 힘과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전체는 이런 힘과 에너지라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시각에서 자연 현상을 보는 것을 우리는 물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물리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자기 조금 있으면 이 전자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자기도 그런 입장에서 힘과 운동이라는 측면, 힘과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결국 다 설명하게 되고요. 파동도 다 뭐 물리는 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보면 열 에너지라는 것도 요 에너지잖아요. 열이라는 에너지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열 에너지에서 압력도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물리는 하여튼 운동과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야기했던 게 이제 운동 표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한번 잠깐 보면 뭐 사람들이 운동한대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운동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운동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위치를 표현해야 된대요. 위치.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위치가 얼마나 변해갔느냐. 어떤 데서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걸 위치 변화라고 했고, 이제 그걸 변이라고 그랬죠. 변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거리라고 그랬고, 거리가 35m, 일로 가면. 여기로 가면 이제 30m예요. 위치 변화는 20m인데 위치 변화가 20m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변이가 20m라는 거예요. 변이가 20m.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방향이 있다 그랬죠. 위치 변화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일로 이렇게 20m를 이렇게 가는데 요렇게 가는데 7초가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죠. 그럼 속도는 얼마가 돼요? 속력은 이동한 거리 7초 분후 이동한 거리 35m. 그럼 1초당 5m씩 이렇게 갔구나 이런 의미고요.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7초 동안에 이렇게 35m 갔는데 결국은 속도는 변이는 20m가 되는 거니까 속도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7초 동안에 20m의 변이가 이쪽으로 있었던 거예요. 초당 7분후 20m씩 이쪽으로 간 거죠. 7분후 20m/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벡터가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벡터라는 것은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양을 벡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방향을 가진 양을 이제 벡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벡터는 어떤 성분별로 얘가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성분은 이쪽 성분끼리 다 같은 양이면 더해줄 수 있고 이쪽 성분은 이쪽 성분끼리 더해줄 수 있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분을 분리해서 각각의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다 따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걸 벡터 A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벡터라는 것은 방향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시점은 어디 둬도 뭐 관계없어요. 요게 뭐 여기에 있어도 똑같은 방향, 이쪽 방향으로 크기만 같으면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크기가 2배 되니까 2A, 방향은 A라는 벡터의 방향은 다 이쪽이라서 다 얘하고 평행이 돼요. 반이면 2분의 1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지만 A라는 벡터는 얘만 A가 되는 게 아니라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어디 있더라도 벡터 A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A라는 벡터와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더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더해진다.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하면 이 벡터에다가 요게 요렇게 돼도 되지만 아래로 이렇게 안 나왔네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있으면 요렇게 해서 요것처럼 위로 이렇게 더해도 되지만은 아래로 이렇게 더해도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요렇게 더하면 요렇게 된다. 요게 벡터에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에서 2 더하기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3이 아니에요. 이거 3 아니거든요. 벡터의 특성은 스칼라는 1 더하기 2가 3이 되지만 벡터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더해지니까 3이 될 수 없고요. 요런 식으로 더해진다는 것은 결국 보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기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벡터와 이렇게 더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걸 더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요 벡터의 이쪽 성분하고 이쪽 성분 이렇게 각각 분해해 가지고 이쪽 성분끼리 다 더하고 이쪽 성분끼리 더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을 벡터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분별로 이렇게 분해해서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런 거 합을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합을 더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B하고 A를 더하라 그러면 그대로 평행 이동해 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개를 평행 이동해 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 시작점을 같이 일치시켜서 처음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평행 사변형법으로 그려도 되고 끝과 이렇게 일치시켜서 끝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삼각형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벡터의 뺄셈은요.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벡터의 뺄셈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반대로 더해서 이렇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라 그러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라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라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더하는데 시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점 관계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얘나 지금 같은 거죠. 그렇게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라서 부담이 될지 모르겠네요.
앞에서 이런 설명을 대략 했다고 생각해서 조금 빨리 넘어가는데요. 벡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 벡터를 이렇게 성분별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연 현상들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들은 이 분해 가지고 각각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바로 이제 포물선 운동에서 이런 것들을 뒤에 나오는 배우게 될 겁니다. 이쪽에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요. 좀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앞으로는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위치 벡터. 위치 벡터라는 것은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위치 벡터를 조금 설명을 해 주죠. 예. 여러분들 여기서 집에서 학교까지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고 문방구에서 학교까지는 이 변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위치 벡터, 변이 벡터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서 위치 벡터라는 건 대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위치를 x 좌표와 y 좌표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이제 A를 위치 벡터로 나타나면 시점을 원점에 두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A 벡터가 되는 거죠. A 벡터. 그럼 C 벡터는 원점에 요 시점 두니까 이제 요렇게 나타내서 위치 벡터는 이 공간상에서 XY 좌표상에서 요 위치 XY 좌표상에서 위치가 어디 있느냐 가지고 나타낸다고 위치 벡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XY 좌표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예. 시점을 전부 다 원점에 두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는.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속도. 예.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예요. 예.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니까 이 속도 변화를 그동안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가속도의 부호, 물리에서 이제 부호가 있는데요. 물리에서 부호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부호는 우리가 이 한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 그게 이제 물리에서 이 부호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보통은
이쪽을 이제 플러스로 잡고요. 이쪽을 또 플러스로, y 방향의 플러스로 잡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x, y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잡는데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가속도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빨라지면 가속도가 플러스고 느려지면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로 할게요. 이쪽을 플러스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3m/s로 가고 있었어요. 3m/s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자, 2초 후에 이 사람은, 6m/s로 가게 돼요.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속도는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빨라졌잖아요. 그죠? 이쪽을 우리는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빨라졌으니까 가속도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처음에 3m/s로 가고 있었어요. 2초 후에 거꾸로 6m/s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이쪽으로 빨라졌잖아요. 그럼 가속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빨라지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라졌다고 플러스고 느려졌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속도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케이스도 하나 생각하지만, 요번에는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느려지는 경우. 느려지는 경우. 자, 이쪽으로 처음에 6m/s로 가고 있었습니다. 2초 후에 3m/s가 됐어요. 이쪽으로 가면서 느려졌잖아요. 이 속도가 점점 줄은 거예요. 이건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게 속도 변화니까 속도 변화인데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3에서 6을 빼주는 겁니다. 3m/s에서 6m/s. 얘도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고 얘도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잖아요. 처음에 속도 6m/s를 빼주는 거예요. 그동안 걸린 시간 2초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얼마냐? 가속도가 2분의 3m/s 2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느려졌을 때는 이제 얘가 이제 가속도가 음의 값이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서 자, 처음에 6m/s였는데 나중에 3m/s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거든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자, 요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3m/s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6m/s예요.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 가속도는 이 나중에 속도가 마이너스 3m/s고
처음의 속도가 마이너스 6m/s니까 처음의 속도 마이너스 6m/s를 이렇게 빼줘서 그동안 걸린 시간 2초 나눠버리면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m/s 제곱이 됐지만 얘는 플러스 2분의 3m/s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려지더라도 이렇게 가속도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머리를 많이 혼동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것이지만은 그냥 지금 이야기할게요. 운동의 제2법칙의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서 사람들이 이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운동 방정식은 인공위성도 이 운동 방정식에 따라서 다 설명이 돼요.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이걸로 다 설명이 돼요. 이게 현재 진짜 절대 진리 같았는데 지금은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죠. 근사치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모든 물체에 이것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운동 방정식을 우리는 F는 ma라고 이렇게 한번 보면요. F가 ma 요 시계에서 보면 바로 이제 여러분 이걸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가속도하고 힘이 이제 비례하잖아요. 비례하는데 이 방향은 가속도도 벡터량이고 힘도 벡터량이에요. 방향이 있는 양들이죠. 그래서 가속도 방향과 힘 방향이 같아요. 가속도 방향으로 힘이 있다고 보고 힘 방향으로 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에 복잡하게 어렵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도 이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자 3m/s에서 6m/s로 가려고 하면 힘을 이쪽으로 받았겠죠. 힘 방향이 이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힘 방향도 플러스고 가속도 방향도 플러스가 돼요. 자, 얘가 이쪽으로 지금 빨라지잖아요. 그럼 힘을 이쪽으로 받는 겁니다. 힘 방향도 반대 방향 마이너스고 가속도 방향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논리적.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얘가 이렇게 빨리 가다가 느리게 갔어요. 그러면 힘을 이쪽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힘을 이쪽으로 받은 거예요. 이 힘을 이쪽으로 받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되고 가속도도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로 가면서 얘가 느려졌잖아요. 얘가 일로 가면서 느려졌으니까 힘은 반대로 이쪽으로 받은 거예요. 플러스 방향이에요. 가속도도 플러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끈에 돌멩이가 매여가지고, 끈에서 돌멩이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빠르기로 돌고 있어요. 속력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5m/s라고 해요. 그럼 한 바퀴 돌 때 평균 이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면 원위치 왔으니까 위치가 안 변했으니까 평균 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는 한 바퀴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2초라, 아니 3초, 한 5초라고 해보죠. 뭐 5초. 5초라고 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돌리는 경우에 이제,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평균 속도는 원위치니까, 위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뭐냐면 속도 변화를 그동안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죠. 예, 이게 가속도가 되고 그다음에 위치 변화를 그동안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델타 t가 0이 안 가까워지면 미분값이라 이런 거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3학년들이면 배웠겠죠. 그래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미분이 되는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v, 델타 t가 0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v를 미분하면 가속도, 변이를 미분하면 시간으로 미분하면 아주 작은 시간 동안의 변이인 기울기, 속도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 한 바퀴 돌아버리면 평균 속도는 뭐라고요? 변이가 제로, 원위치가 왔으니까 제로니까 평균 속도는 0이에요. 한 바퀴 돌아버리면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얘가 이렇게 가서 빠르게 안 변하고 원위치로 했으면 방향도 안 변했고 속도도 안 변했으니까 빠르게도 안 변했으니까 이 속도 변화량이 없죠. 그래서 이 평균 가속도도 한 바퀴 도는 동안에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갈 동안에 가속도 방향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점에서 가속도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으면 처음에는 얘가 이런 속도였는데 조금 있다가 속도가 얘가 약간 가면 약간 기울기가 변해서 이렇게 속도가 변했을 테니까 무한히 짧은 시간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요게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속도 변화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으니까 속도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편한 게 뭐냐? 그거보다는 바로 힘을 생각하는 거죠. 얘를 돌리려고 하면 가운데로 당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운데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면 편해요. 그래서 가속도는 힘과 연관해 가지고 따져주는 게 편하고 좋은 겁니다. 속력이 증가한다, 속력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속되는 거죠. 속력이 이렇게 감소하면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속력이 감소할 때는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다. 이쪽으로 증가할 때는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가속도 방향이 이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운동인 경우는 이 속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 변화량의 속도 변화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다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냥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힘이 어떻게 되냐? 가운데로 당겨졌으면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보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속도가 이랬다가 나중에 속도가 이렇게 될 때 이 속도 변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속도, 그래서 이제 이 속도 변화의 방향이 이게 이제 가속도 방향이 되는 거예요. 가속도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등속운동, 등가속도 운동. 넘어가겠습니다. 등속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서 보면 이제, 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 곱하기 시간 하게 된 이 넓이는 위치 변화가 되겠습니다. 위치 변화. 처음 위치를 제로라고 두면 그게 이제 위치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위치도 일정하게 변하겠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가 이제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빗면에서 이런 운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빗면에서 얘가 빗면이 일정하면 힘을 일정하게 받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데요. 이 등가속도 운동을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아까 1번씩, 요 2번씩, 요 3번씩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속도 변화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겁니다. 일정하게 변하니까, 요 면적이 이동한 거리가 되니까, 이 면적은 바로 이제 사각형 면적 따지면, 이게 이제 V0t가 되고, 이게 이제 시간, t가 되고, 이 속도 변화량, V0에서 V로 변하는 속도 변화, at가 되죠. 가속도가 일정할 때. 그냥,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평균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 곱하기 at.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기울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되고, 접선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되고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좀 힘드네요. 늦은 시간이라서. 자, 문제 하나 그냥 풀어볼게요. 힘들지만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주용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일정하게 가속돼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죠. 100m를 갔어요. 그러면 속도가 20m/s였어요. 가속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공식 써가지고 막 구하고 싶겠죠. 자, 거리가 100m예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처음 정지예요. 정지. 100m 갔어요. 여기서 20m, 아까 20m/s죠? 20m/s가 됐어요. 처음엔 0이었어요. 가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는 뭐냐면 처음과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라고 그랬죠. 평균 속도는 처음과 나중 속도의 중간값.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평균 속도가 바로 10m/s다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다 그랬어요? 시간 안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100m 가는데 평균 속도 얘는 10m/s로 간 거예요. 그럼 몇 초 동안 간 거예요? 시간이 몇 초 걸렸어요? 네, 10초 걸린 거죠. 다시 말하면 10초 동안에 0에서 20으로 속도가 변했어요. 가속도는 얼마예요? 시간 동안에 10초 동안에 얼마나 속도가 변했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 변화가 20m/s가 자 10초 동안 된 거니까 일어난 거니까 가속도는 얼마냐? 2m/s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